안녕하세요. 영상 감성에 대한 많은 리뷰를 다루는 채널 영혼만리의 리뷰어 조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채널에서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기회, 바로 마니아분들의 룸을 방문해서 실제 마니아분들의 사용 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재생되는 콘텐츠를 다각도로 시청하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 기획은 오래전부터 오디오 비주얼 잡지들에서도 많이 시도되었던 기획인데요. 잡지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영상이라든지 음성 같은 것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해서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다, 그리고 혹은 실제 사용례를 본받아서 자기 시스템에도 적용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라든지 혹은 용법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덱은 제가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인 D프라임에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계시는 뉴트럴님 덱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뉴트럴님 덱에 가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트럴님 덱의 환경과 시스템을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간 조건은 가로 3.3m, 세로 4m, 높이 2.3m 정도 되는 아파트 내 룸 시어터이고요. 이 공간에 타이틀 렉들과 2개의 시청 좌석, 그리고 룸 가로 길이상 적당한 DCSA DLR-EX 110인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 수는 돌비 애트모스 구현 위치에 따라 설치한 7.1.4 채널입니다. 이 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고 별도의 추가 방음이나 차음 설계를 덧대지 않으셨기에 주로 듣는 볼륨이 사용하시는 앤썸 AV 프로세서 표시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5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날은 마침 맞게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을 할 수 있어서 측정기 기준으로 70dB 정도로는 시청해 볼 수 있었네요. 다음은 사용기기와 결손도 내역. 특히 이 내역서는 뉴트럴님께서 직접 정성 들여 손으로 써주신 게 있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원래는 필자가 작성하는 건데 이처럼 직접 투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기의 중핵은 음성 지휘를 총괄하는 앤썸의 AVM60 프로세서, 그리고 영상 출력을 총괄하는 앱슨의 LS12000 프로젝터고요. 플레이어는 파나소닉의 UB9000 4K 플레이어, 애플 TV의 4K 3세대 셋탑, 그리고 요즘 시대엔 좀 보기 어려운 LD 플레이어인 파이오니아 LDX1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피커는 B&W의 803D2 그리고 HDM2 다이아몬드 센터가 프론트를 맡고요. 리어와 리어백은 어셔의 댄서 미니 그리고 718D, 오버헤드는 아렌다 스피커가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이 스피커들을 프론트는 장덕수 시그니처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담당하고 이외 채널들은 앤썸의 MCA525 5채널 파워앰프 2대로 올리는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브우퍼는 JL 오디오의 12인치 단발 유닛 서브인 F112V2가 무게감 있게 실제로 53kg나 되니까요, 존재감 넘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이미 시작했잖아요. 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미 이거 편집 없이 다 들어가요. 진짜? 일단 유비는 그런 물건이고.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도 다 들어갔겠네. 오케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스크린 얘기를 좀 더 하지. 그럼 더 하지. 지금 뭐 이상한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크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저는 기본적으로 스크린은 항상 광학 스크린은 진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몰입해가지고 영화 위주로 화질을 보시는 분한테는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광학 스크린 중에서는 가장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좀 놀랄 정도로 좋지 않았나. 그게 이제 완전히 광학 스크린의 단점들이 없어진 건 아닌데 장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커져서 블랙을 더 확실하게 더 일반 화이트 매트도 훨씬 더 잡아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밝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콘트라스트를 좀 확장해주는 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었던 이제 컬러가 약간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도 가장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파클링이라고 그러나 이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가장 잘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잘 잡은 스크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뭔가 데일리 라이프라든지
그다음에 매니아틱한 환경을 약간 양립하고 싶다고 하면은 추천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프로젝터가 너무 이제 블랙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이 광학 스크린을 쓰므로 인해서 단계를 한두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충분히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꼭 광학 스크린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원하는 광학 스크린에 대한 딱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밝은 데서 무조건 밝은 화면을 밝은 데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TV처럼 쓰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광학 스크린 하면 딱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이 스크린을 볼 때 이 광학 스크린, 그러니까 광학 스크린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광학 스크린은 어떤 종류에서 특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제가 12,000원을 처음에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가장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얘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팩트였어요. 그러니까 블랙은 어느 정도 제가 흑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물론 JVC 같은 거에 비하면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제가 보면서 아 블랙이 떠서 못 보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쨍함, 얘가 밝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약했어요 저한테는 좀. 근데 특히 HDR에서? 네, HDR에서 특히 HDR. SDR은 불만이 없죠. 근데 실제 스펙보다는 밝기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불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사를 찍어봐도 좀 그런 느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불만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뭐 달라이트라든지 이런 아주 하이엔드급 이제 그 스크린만 로망을 가졌죠. 근데 사실 금액대도 그렇고 뭐 국내에 취급도 잘 어렵고, 그걸 뭐 선뜻 사가지고 내가 걸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제품을 선택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DP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알게 됐어요. DLR 제품을 알게 돼서 마침 또 주변에 또 시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걸어보고 봤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도 떨어지면서, 뭐 블랙이 더 확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영상의 임팩트나 이런 거에 너무 좋아지니까, 야 정말 이거는 뭐 프로젝터로 한 두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금액도 너무 괜찮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변광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컴프라치해주는, 마스킹해주는 그런 능력보다는 영상 본연을 좀 더 이제 강조해주고 어필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이트 유저가 이 제품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이쪽에서는 그런 걸 되게 표방하는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라면 저같이 약간 그래도 매니아틱한 회원들이 쓰시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장점들이 그렇게 굉장히 크고 중간을 벗어나면 약간 그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다 되게 공통된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 강점이 더 많아서 단점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시야각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딱 센터에서 한 명, 두 명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편차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좀 약간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뷰어로서 감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본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신 부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그 장점을 제대로 취합해서 알고 쓸 수 있다면은 좋은 제품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한테 좀 휩쓸려서 쓰신다면은 거기에 좀 이제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리뷰어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추천할 때 다른 분이 리뷰어는 아니니까 그분께서 이 화면이 마음에 들고 그게 있다면, AV는 어디까지나 취미의 영역이고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첫 번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렇게 범위 내에 들어온 거의 첫 번째 광화 스크린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뭐 더 발전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라 그러면 아무래도 서브포겠죠. 서브. 네, 좋게 생각을 했지만 워낙에 이제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설득 결정은 못했는데,
하늘이 또 아세요. 제 서브우퍼가 또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서브우퍼 쪽에 어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다양한 제품을 좀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 국내에서 또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 12F 팬텀 112를 선택했는데 역시나 중요하더라고요. 초저역이 중요하고 AV에서 전 대역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살려주고 공간감이라든지 뭐 임팩트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제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 루미아 수준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하나의 서브를 쓸 때 굉장히 이제 룸게인을 포함해서 룸에 있는 저역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편인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더 좋은 서브를 써야 하는 환경은 오히려 또 공간이 넓어서 저음을 잡기가 쉬운 어느 정도의 용이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좁으면서 막 굉장히 쉽게 막 팍팍 변화버리는 그런 공간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좋은 서브우퍼를 쓰고 뭐 이제 다른 더 좋은 프로세서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AV를 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하이파이에서도 중요한데 AV를 하시는 분이라면 서브우퍼를 훨씬 더 서브우퍼의 특질을 잘 알고 그거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JL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약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깊고 강하면서도 빠르게 치고 나오는 펀치 중량은 슈퍼헤비급인데 스피드는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근육이 많을수록 스피드나 힘이 다 같이 강한데 저 서브우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내고 빠지는 뒤에서 받쳐주지만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서브우퍼 가격하고는 전혀 뭐랄까 비교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 가격을 들으면 아, 그 돈을 프론트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서브우퍼에 신경을 쓰신다면 특히 이제 공간이 좁거나 꼭 특수할수록 훨씬 더 필요한 서브우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스피드야 신호가 들어왔을 때 빨리 켜주고 신호가 사라졌으면 바로 멈춰주는 그런 장점들이 가지는 그 저역의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찰떡처럼 떨어지는 쫀득한 탄성 있는 저역이라든지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양감이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얘기고 뭐 대역대를 얼마나 잘 재생하느냐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고 제 얘기를 듣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세요라고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운영하는 룸에서도 제 오디오 서브우퍼를 쓰지만 제 룸의 경험만으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이제 공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분의 그 중요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뉴트럴님 공간에서 들어보고 나서 확실히 이 공간에서 저 서브우퍼를 이렇게 운영하고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적인 이런 이제 공동주택 공간에서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 이것을 맞게 쓰실 수 있다면 충분히 쓰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반 가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볼륨을 많이는 못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서브우퍼에서 해상도가 나와주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볼륨에서도 다이나믹스가 나와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볼륨이 일반적인 이런 볼륨에서도 충분히 그런 스케일감이라든지 그런 해상도들을 잘 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좀 신경 쓴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프론트하고 센터 스피커인데요. 뭐 오래된 스피커입니다. 뭐 새로운 스피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BMW 다이아몬드 시리즈인데 일단 프론트는 다이아몬드 803 D2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는 이제 같은 라인이 아니라 이제 그 전 라인이 다이아몬드지만 D2 버전이 아닌 D 버전 HTM 2D 센터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워낙에 잘들 아시는 스피커라서 뭐 중립적이고 모니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저희 AV에 상당히 잘 맞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 스피커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 마음에 드는 센터 스피커가 국내에서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HTM1이라는 이제 다이아몬드 버전 전 센터 스피커를 사용했었는데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제 저 모델로 2D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엔 804 딥2를 선택하게 됐죠. 근데 이제 뒤쪽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어셔라는 스피커 브랜드인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이 제품들이 다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갖고 있는데 같은 시리즈로 사실 리어나 리어백을 맞추기에는 뭐 조금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공간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으니까. 예, 일단은 요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어떤 통일성 그다음에 고역의 해상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저는 케이블링도 사실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원 케이블부터 뭐 인터 케이블이라든지 뭐 USB 케이블, HDMI 케이블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튜닝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하이파이 할 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에 맞게 뭐 스피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다 그러면 케이블링도 좀 어느 정도는 급에 맞게 절대 과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 과하게는 하지 않고 최대한 중고를 좀 좋은 거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매칭을 해봤습니다.